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미경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7년 37만 가구, 2018년 39만 가구로 2년 동안 76만여 가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2017이든 18이든 앞으로 이 실수요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전히도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도 리스크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택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더라도 또는 너무 거품이 많았던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겠죠. 황금성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너무 일희일비하는 투자가 아닌 거품을 쫓아가는 시장이 아닌 조금 더 분석을 통한 똑똑한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라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양한 지역, 특히나 내가 몰랐던 지역에 대한 이슈들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고요. 지식도 더 넓혀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자주 보네요. 예, 그래요. 네, 앞서서도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너무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다 보면 그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최근 들어서는 갭 투자 성공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2016년 말에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2%대 중반 나올 것이다. 또 2017년도에도 2% 중반대 이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 같은 경우에 그만큼 전체적인 경기는 어려웠지만 부동산 경기만큼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 축을 지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2016년도에 2.5% 정도 가정을 해봤을 때 부동산, 건설,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 성장률이 약 한 1.5%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허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경제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017년도에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약해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질 것이다.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자, 2016년에는 지역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7년에는 지역적인 양극화는 물론이고 물건적인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라면 오히려 2017년도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그래서 더욱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죠.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의 젊은 층인 에코 세대가 주택 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전용 면적 40에서 60제곱미터 크기의 실속형 주택이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자연과 가까운 숲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월세 시대의 본격화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양극화 시장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강조망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 숲세권, 자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 전략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액 투자 전략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양극화 시장이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는 양극화 시장이 더욱더 선별적으로 뚜렷해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또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해서 저금을 하거나 예금을 해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했던 것들이 크게 이제 재건축 단지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합원, 이제 분양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소형주택이 있었습니다. 소형주택이 있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이나 분양권은 모두 다 세 가지 다 투자 대상이지만 재건축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기 투자다. 단기 차익형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형과 차익형 동시에 동반하는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재건축 시장 825 대책부터 113 대책, 그다음에 11월 24일 날 나온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지금 재건축 시장이나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인기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제 성장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만성 저성장에 들었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600억이 넘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만큼 양극화 시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좀 살펴보면은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일반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주 근접성. 이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만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이죠. 자, 직장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산속에 떨렁 직장, 회사가 하나 무슨 연구원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소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집값이 과연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있으면서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 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연적 환경이죠. 주변에 한강이나 아니면은 산이나 임야나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에 있으면은 가격 상승 요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직주 근접성, 인문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직주 근접성과 인문적인 환경은 소득 수준이 약간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직군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자연적 환경이 뛰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나 고급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민감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면은요. 자, 부동산 시장의 우리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인 주택 보급률이 120% 정도 됩니다. 공식적인 주택 보급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자, 과거에는 이렇게 안 됐겠죠. 80년도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약 한 80% 정도 됐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거에 한번 살펴보면은요, 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적인 공급, 굉장히 좋은 고가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뚝뚝한 상품처럼 찍어내서 빨리빨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 수요층들을 살펴보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 수요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면은 지역적으로 무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현재를 살펴보면은요, 지금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보다는 질적인 공급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주택의 공급이 과잉이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잠시만요. 네. 지금 주택에 대한 공급이 과잉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이제 그 주택 수요를 분석을 해가지고 질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공급이 좀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80년대를 기점, 그 다음에 9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사회, 제조업사회가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저성장 기조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 수요층을 살펴보면은 이제는 에코세대죠. 에코세대가 이제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양극화, 자, 성장률도 낮아지고 주택에 대한 보급률도 높기 때문에 집은 남아 돌고, 그리고 수요층들에 대한 소득 수준이 굉장히 과거보다 낮아졌고, 직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큰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수요층들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소액 투자 전략인데, 자, 2016년에는 재건축 시장, 분양권 시장, 입주권 시장 다 활성화가 됐고요. 특히 강남권이나 강남을 인접한 지역의 소형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줄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는 2017년도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재건축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니면 분양권 시장은 약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자, 우리가 소액 투자를 볼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투자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향후 10년 뒤에 역세권보다는 숲세권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심권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한강변에 가까운 한강변이나 용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역이 또 밀집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내년에 다 2017년도 말까지 반환을 하면서 그쪽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숲세권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등에 보면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들, 지금 굉장히 2016년에 이슈가 된 지역들이 바로
반포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어느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단기 소액 투자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직주 근접.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을 비교해 봤을 때 강남역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은요. 한강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파트는 고가의 아파트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강남역에 오면 올수록 약간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소액 투자나 아니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역세권에 오면 올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형 평형대. 왜냐면은 직장인들이 20평대 아주 작은 소형 평형대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젊은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지역의 소형 평형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이나 각 지방의 도심권을 벗어난 투자는 2017년에는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양극화 시장의 소액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도와드리죠. 서울 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울역 뒤쪽에 말리동에 네, 말리동. 서울역 센트럴자이 34평과 네, 마포구 망원동에 마포 한강 아이파크 2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말리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뭐 면적, 평형대가 어떻게 되는 아파트인가요? 24평입니다. 24평이고 마포는요? 아, 죄송합니다. 센트럴자이는 34평이고요. 34평. 예, 마포가 24평입니다. 24평형대. 지금 뭐 거주하고 계신 데 있으신가요, 혹시? 두 아파트?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다른데. 여기는 그냥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예, 분양권 상태. 분양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입주 시점에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입주 후에도 제가 투자 형식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분양권 상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일단 말리동과 마포 두 채의 매물 살펴봤는데, 자,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지역 다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지역들로 선택을 하셨네요. 예. 예, 지금 보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입지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서울역 센트럴자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34평형 보유한다고 하셨죠, 분양권. 네. 분양권이신 거죠? 네네.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원래 조합원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신 거죠. 아, 그게 아니고 미분양 났던 거를 미분양 난 거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받으신 거예요. 34평형을 얼마 주고 받으셨어요? 이게 남산뷰가 좀 가능히 좀 고층이라서 네. 6억 9,800으로 제일 좀 비싼 거로. 자, 6억 9,800이요. 네. 자, 이거 언제 받으셨죠? 이게 2014년 말 2014년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지금 한참 올랐죠. 제 거는 조금 이게
뷰가 좀 잘 나온다 그래서 뭐 8억 4천인가 부동산에서 예, 얘기는 8억 하는데 4천이요. 네, 그걸 일단 매도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매도냐 매수냐 아니면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해서 선택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시장이 지금 2017년도 제가 봤을 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이 2017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가져가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저는요 일단 보유를 하되 언제까지 보유냐면 지금 입주가 2017년 내년이잖아요. 네네네. 내년이면은 가격이 한 번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9년도부터는 2018년도를 지나서 2019년도, 20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거주를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급하신 게 없으면은 저는 4, 5년은 보유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말리 이게 2구역인가요? 네네네. 말리 2구역이에요? 네, 약간 언덕이죠? 네네. 약간 언덕이라 지역적인 한계는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지도를 조금 축소해 놓고 보여드리면요. 위치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다른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니까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자,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주도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대부분들의 전문가,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이 용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용산하고 서울역 인근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 지금 말리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서울역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서울역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밑으로 4호선이나 이제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대나 뭐 삼각지역 일대. 그다음에 이 보면은 용산과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이 바로 가깝죠. 인접해 있죠. 네네. 약간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다. 한 10분 이상 걸리죠. 물론 이게 서울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역이 지하철 노선은 굉장히 많지만 복잡하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내년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부가형과 아현 여기 보면은 충정로, 애호개역 해가지고 공덕역, 이대역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공급이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요. 한 번은 왜냐면 전세가 하락이 될 수 있고 전세가 하락이면은 매매가 하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면 바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 물론 여기에 공급이 많아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신 게 없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보유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네. 아까 망원동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망원동이요.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예. 굉장히 저랑 같이 흥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망원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망원 재개발 구역이 아이파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망원정 사거리죠. 이 인근.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망원정 사거리. 예, 망원정 사거리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4년부터 추적 관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면 자, 이게 24평형이라고 하셨죠. 네네. 자, 요거 분양 언제 받으셨어요? 이게 올해 10월인가요? 그때 9월. 당첨. 예, 9월인가 10월. 이거 얼마 주고 받으셨어요? 이게 5억 1,9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세 알아보셨어요? 일단은 뭐 전매되면 6천이라 제게 한강 조망이 좀 되는 거라서 다 좋은 거 받으셨네요. 뷰도 좋고 조망이 좋은 게. 6천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망원정 사거리 이 물건 위치인데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자,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재개발 구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노후가 됐어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죠, 여기가.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망원정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유도정비구역, 그 다음에 이쪽 합정역까지 해가지고 전략정비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못해서 구역 해제가 됐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상대적으로 노후가 돼서 망원 1동이나 망원 2동 같은 경우, 여기 유수지 있는 데가 망원 2동인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치를 잘 못 느껴요. 위치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될 이유가 뭐냐면, 자, 상암 DMC 있죠? 이쪽에. 네네. 이쪽에 상암 DMC 있거든요. 상암 DMC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암 DMC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공급한 상암 월드컵 파크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주변에 뭐 상암 뭐 시형이나 성산시형이나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그 아파트들도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아파트 주거 형태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6호선 라인으로 보면은 마포구청역, 망원역, 합정역, 상수역, 광흥창역 이 일대가 보면은 이 상암 DMC에 거주한 이 직장을 둔 젊은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광흥창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올랐어요, 많이.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보면은 자, 상암 DMC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한강 조망도 되고 한강에 대한 근접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상암동에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월드컵, 노을공원 이쪽 지역 자체가 공원만 45만 평 정도 돼요. 공원만.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서울역 센트럴 자이 정도 그 정도 기간 한 4, 5년 정도 보유하시면은 가치를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가 있겠죠, 많이.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충민 이사님이 더 좋습니다. 흥분하셔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님, 네, 기대 이상의 또 좋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사실은 기분 좋은데 아마 긴장되셔서 그러신가 봐요.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권 지금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이 분양권 한 4에서 5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다. 서울역 인근과 그리고 망원동 위치한 센트럴 자이 아파트. 자, 일단 4에서 5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0704번, 문자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금 안양 지산동에 있는 네. 그 인국 주공 그린빌 아파트인데요. 네, 인국 주공 그린빌이요? 네네. 네. 올 1월 달에 거기를 구입을 했어요. 네. 18평인데 근데 이거 그 주변에 재개발되고 그래서 지인이 있어갖고 그 구입을 했는데 네.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데 강남이거든요, 직장이. 네네. 직장도 멀고 좀 교통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드는데 언제쯤 해야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가격, 매수하고 나서 뭐 가격의 변동이 있었나요? 네, 조금 올랐어요. 한 1,000에서 2,000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고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인국 주공 그린빌입니다. 비산동이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충민 이사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잠깐 듣기로는
네. 주변에 재개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옆 아래 또 밑에요. 이쪽에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인가요? 네, 3지구가 네. 관리처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관리처분이요. 자, 그래서 이거 그 재개발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몰랐고요. 예, 가고 예. 나니까 그게 있었더라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개발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물론 이게 안양 안쪽으로 좀 들어왔다면 역세권이나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네. 워낙에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다 이제 산 쪽이죠, 임야 쪽. 네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과의 같은 안양이지만 도심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네네. 근데 안양이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평형이 안양역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3억이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뭐 2억 2천에서 2억 5천이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7천만 원 더 주고 역세권으로 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네네.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야 되겠죠. 자, 네. 올해 사셨다고 했죠. 네, 1월 달에요. 1월 달에 사셨는데 이게 지금 그린빌이긴 하지만 아파트잖아요, 이게. 네. 예, 아파트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몇 평형 얼마 주고 사셨어요? 18평 좀 넘는데 1억 8,500 줬어요. 18평형이면 전용 면적이 한 14평밖에 안 되네요. 네네네. 예. 1억 얼마요? 1억 8,500. 1억 8,500. 지금 시세는 한 1억 9,500 그 정도 가요, 그럼? 한 2억에서 2억 1,000까지 가요. 2억에서 2억 1,000까지. 네. 자,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올해 봄에 사셨는데 올 1월에 사셨는데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가장 궁금한 아니, 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네. 언제쯤 매도할지 뭐 전세 끼고 해도 되고 1년 있다가 더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있는 어디요? 광주 어디요? 경기도 태전동이요. 태전동이요. 태전도. 태전 택지개발지구 있는데요. 네네 힐스테이트 보고 왔거든요. 예, 예. 그거를 매수해야 될 것이. 그럼 이거를 팔고 갈아타기가 맞는 건지 네네. 그게 궁금하신 거죠. 힐스테이트는 몇 평형 보고 오셨어요? 30평이요. 30평형.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네. 자, 근데 광주에 있는 태전동에 있는 30평 자체도 보면은 광주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편한 세상이다, 힐스테이트다, 뭐 저기 다른 건설 회사에서 왜냐면은 거기가 우리가 성남권, 판교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이 좀 많이 있고 지금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팔고 그쪽으로 갈아타도 사실적으로 안 오른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은 안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이거랑 광주랑 비교했을 때는 광주에 물론 역세권 이런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요거보다는 네. 그쪽으로 저는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호재가 그쪽이 더 많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매도 시기는 지금 어차피 1년 됐잖아요. 네네. 1년 돼서 뭐 2천만 원 올라봐야 양도소득세 얼마 안 내거든요. 1년 1월 달 지나면은 누진세기 때문에 6%에서 38%까지 누진세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약 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 세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봄쯤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내년 봄쯤에 매도를 하시고요. 제가 네. 태전동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태전도. 예,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광주 태전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광주. 예, 지금 그래서 광주 쪽인데
제가 한번 태전동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매도하자. 지금 궁금하셨던 비산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뭐 갈아타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치가 파악이 되셨나요? 예, 파악됐습니다. 네, 태전동, 태산동의 예. 아파트. 예, 지금 태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30평형짜리 분양가가 얼마던가요? 3억 4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4천. 4천이요. 3억 4천 정도. 3억 자, 4천. 그러면은 지금 3억 4천 정도면은 입주는 언제 정도예요? 내년 6월이요. 내년 6월이요. 저는 그러면 내년 봄쯤에 안양 거를 매도를 하고요. 네. 이쪽으로 내년 봄에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쪽 지도를 좀 축소를 해놓고 볼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택지개발지구인데 보시면은 이쪽에 막 그 줄이 굉장히 얽혀설키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도로거든요. 네네. 도로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역 개발 호재가 있죠. 네, 광주. 예, 광주역 인근에 물론 네. 광주역 인근 광주역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지하철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직장이 이 근처에 보면은 뭐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광주라든가 아니면 분당, 판교 이런 지역 일대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를 할 가능성도 커요. 전세가가 올라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아타는데 이거는 내년 봄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년 봄이라고 해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님과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긍정의 힘이 더욱더 필요하겠고 상당히 자상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자상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또 2017년일 테고 여러분들의 2017년의 부동산 전략을 이제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마련되었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2017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상한 이야기 그리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정말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좀 어떤 부분을 많이 기대해보고 참석하면 좋을까요? 제 세미나를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네.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기운을 받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특히 이제 여기저기서 굉장히 2017년도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없을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자가 오히려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번 세미나는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총 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특히 보면은 소액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출 금리는 빨리 올라가는데 예금 금리는 또 많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금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그렇듯 예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어렵더라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그 양극화에서 상승하는 지역, 상승하는 매물, 상승하는 그런 부동산의 종류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만치 않은 2017년 속에서도 더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강연 기대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집을 지금 관리 처분 단계에만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관리 처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어딘가요? 어디에? 한국구 장이동이요. 네, 장위동. 사구역이요. 장위 사구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처분 전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사구역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타운에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오랫동안. 네네.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5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취소가 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예, 장인 뉴타운이 그래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뉴타운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 4구역이라고 하셨죠. 네.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인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관리 처분 앞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났고 관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처분만 나기 예, 관리 처분 단계죠. 예. 관리 처분 단계면 자, 그러면은 분양 신청 하셨죠? 예, 했어요. 분양 신청 몇 평형 하셨어요? 26평하고 30평이요. 아, 2개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이 뭐예요? 단독이고요. 아. 60평이요. 대지가 큰 거죠? 돼지가 60평. 예. 20평. 60평, 60평. 60평. 그러니까 네. 이제 2개를 통째로 받으실 수 하셨는데 네. 자, 그럼 같은 4구역에만 2개 하신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것인 거예요? 그냥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예. 가져가야 되는지? 예. 지금 이게 26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예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3억 5천. 자, 30평형 때는요? 한 4억 1천 정도. 4억 1천이요. 네. 지금 프리미엄 좀 붙어 있죠? 예예. 얼마나 붙어 있나요? 피가 한 채당 한 1억 정도 얘기. 1억이요. 예예. 자, 그러면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져가라고요. 예,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보유를 해라. 그것도 몇 년? 5년에서 7년. 5년. 왜냐면은 예. 자, 어차피요. 지금 관리 처분 단계면은 지금 2주는 어차피 관리 처분이 나야 할 거고. 예예. 그러면은 최소한 한 지금부터 한 3월에서 6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예. 언제 2주 계획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2주를 시작할 것 같거든요. 예. 관리 처분이 나오면 인가가 나면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인가가 나면 언제냐면 자 2017년 6월에 나면은 30개월 정도 보거든요. 입주까지 2년 6개월 정도 봐요. 네네. 개월 수로 따지면 30개월 보는데 이러면 언제냐면 2019년도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네네. 지금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2018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택지 개발을 아예 지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18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위축이 될 수 있어요. 또 나라도 시국도 시끄럽고 또 이번에 또 오리하고 닭이 한몫을 했죠 또. 예. 예, 1조 5천억이나 이제 공중분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위축이 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2018년 지나면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택지 개발에 대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희소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이쪽에 지도를 좀 축소를 해놓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다음에 보면은 이제 뉴타운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름 뉴타운 있죠. 네. 옆쪽에 미아 뉴타운 있죠. 장위 뉴타운 있죠.
여기에 그 이문 뉴타운 있죠. 그래서 이쪽만 뉴타운이 4개가 모여 있어요. 예. 예, 뉴타운이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자, 기름 뉴타운이 일단 2002년도에 구역 지정된 시범 뉴타운이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된 상태인데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벌써 이 지역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기름 뉴타운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아나 아까 말씀드린 장이나 이문이나 따라갈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새로운 중산층의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여기 가깝고 그다음에 역세권이 주고 또 어차피 뭐 뉴타운은 워낙 큰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이 다 되면 마을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단지 내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차피 뉴타운은 지금 서울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의 뉴타운이 구역별로 따지면 약 한 700군데 정도 조금 넘거든요. 예, 300군데가 해제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희소성, 가치는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될 건데 이 시기는 5년에서 7년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러면 한 7년 정도는 가지고 가라.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입주까지만 지금 3년 이상 걸릴 거예요. 예. 이주하고 입주까지. 그러면은 전세 한 2번 정도? 이 정도만 하면은 7년이고요. 전세 한 번 정도만 하면 5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5년에서 7년은 보유하시면은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면은 과거처럼 1가구 2주택이면은 양도소득세가 55% 막 이렇게 중과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과하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여곡절도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렇죠? 장위 뉴타운 4구역에 위치한 매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일단 입주 이후에도 한 4년,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보유할 가치가 있다.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떤 건가요?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여유자금 한 3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네, 화성 쪽 그 땅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화성. 근데 네, 예. 근데 이게 도심 쪽 그 수익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땅을 그 투자를 해도 될지 궁금해서 네. 좀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화성이 꽤 넓은데 어디 쪽이라고 뭐 주소라든지 바람이나 위치라든지 조암 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람이나 조암 쪽이요. 예예. 네, 투자 자금은 3억 원이고 도심 쪽 수익형 부동산은 어디 알아보셨나요? 지금 그쪽 그 공장지대하고 아파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땅보다는 또 혹시 새 나오는 그런 쪽 라인도 있을지 해서 도심 바람 조암 수익형 쪽으로요. 지금 화성 말고요. 도심 수익형 부동산도 예.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체크하셔서 네.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토지와 네. 수익형이죠. 네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 2017년도에 토지보상금 예산을 19조를 잡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10년 전에는 30조, 20년 전에도 30조, 그 다음에 그 전에는 40조 이랬어요. 토지보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산업사회, 제조업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공장에 대한 가동률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요,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가 조금 넘어요. 10개 중에 4개 정도는 공장이 멈춰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택지 개발이 되거나 공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수익형 투자를 좀 권해드립니다.
수익형 투자나 차익형 투자를 좀 권해드리는데 이게 누구나 원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네, 누구나 원하니까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설명을 좀 못 드리는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방송 끝난 이후에 도움을 드리든 아니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전화와 그리고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